공간을 디자인하다 보면 탁 트인 개방감이랑 조용한 환경, 이 두 가지를 다 잡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들 하죠. 유리벽은 정말 시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소음 문제 때문에 유리벽 시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오피스 디자인에서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가 바로 투명함과 조용함의 공존 문제입니다. 탁 트인 개방감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올바른 구조를 선택하면 개방감과 차음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가능합니다. 굳이 어느 한쪽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선 단판 유리가 가진 한계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유리를 그냥 두껍게만 하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 그게 정답이 아닌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의 본질, 그건 바로 진동입니다. 소리라는 건 결국 물체 표면을 떨리게 하면서 공간을 이동하는 거니까요. 유리가 딱 한 장으로 된 벽은요, 소리의 진동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거의 그대로 전달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리가 유리에 부딪히면 유리면 전체가 울리고 그 울림이 고스란히 반대편 공간으로 넘어가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흔히들 유리를 두껍게 하면 더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사실 오해에 가깝습니다. 두께만으로 차음 효과를 높이는 데는 아주 명백한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유리가 아니라 유리와 유리 사이의 공간에 있습니다. 바로 소리를 딱 끊어주는 공기층,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 유리, 흔히 더블 글레이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유리 두 장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소리 진동의 경로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구조입니다. 이게 효과적인 유리 차음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중유리에서 소리가 어떻게 약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먼저 소리가 첫 번째 유리에 부딪혀서 진동을 만듭니다. 그럼 이 진동이 공기층을 지나가면서 그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훨씬 약해진 진동만이 두 번째 유리에 전달되는 거죠. 결국 이 공기층이 소음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유리 사이에 있는 이 공기층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차음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기층을 무한정 넓힐 수만은 없겠죠. 벽체가 차지하는 공간, 그러니까 전체 두께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결국 주어진 공간에서 허용되는 최대 두께 안에서 공기층을 최적화하는 그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구조를 다 만들어놔도 마감 처리가 엉성하면 모든 노력이 정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만큼이나 마감의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소리라는 건 참 신기하게도 가장 통과하기 쉬운 경로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틈새 하나가 전체 차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리가 새는 곳은 보통 정해져 있어요. 주로 유리와 프레임 사이, 그리고 프레임이 바닥이나 천장과 만나는 바로 그 지점들입니다. 이런 경계면을 꼼꼼하게 밀폐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이중 유리의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도 틈새 마감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그 공기층이 가진 차음 성능이 정말 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가진 잠재력을 100% 끌어내려면 완벽한 밀폐 마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아예 질문의 시작점을 바꾸는 데서 나옵니다. 어떤 재료를 쓸까가 아니라 어떤 성능이 필요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단순히 유리벽으로 할까 아니면 일반 벽으로 할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이 공간에는 도대체 어느 수준의 차음이 필요한가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고르기 전에 원하는 결과값이 뭔지를 먼저 설정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정숙도, 즉 조용함의 기준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논리적인 설계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필요한 차음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구조를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적합한 마감 방식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확정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접근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최종 결정은 만들고자 하는 이 공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조용함이 필요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공간의 구체적인 필요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